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의 발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용의 눈물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거예요. 이와사키 치히로 그림, 하마다 히로스케 글, 강라연 옮김,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떤 아이가 용 위에 앉아 있어요. 네, 머리 좀 있는 걸 보니까 일본 아이인 것 같긴 해요. 네. 안에 내지는 분홍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사랑을 갖다 느끼게 하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안에 제목 아래에는 어떤 아이가 꽃을 들고 있고 옆에는 나비 3마리가 날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아이 주변에는 사랑스럽고 정말 깨끗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남쪽 나라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커다란 용이 숨어 살고 있다는 거지요. 눈빛이 날카롭고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있으며 입속에 불 같은 새빨간 혀를 감추고 있는 용이랍니다. 아주 무서운 용, 두려운 용.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들은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저기 봐라. 용이 말을 안 듣는 애들은 혼을 내려주러 온다. 혼내주러 온단 말이다. 정말 용이 있을까? 정말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을까? 잊고 말고 한 입에 삼켜버린대. 아이들은 모두 용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고 아이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상의 용이 굉장히 무서워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용 이야기를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랍니다. 오히려 용 이야기를 좋아한다지요. 참 이상한 아이야. 이 엄마가 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나 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에 자다 일어나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엄마가 묻자 아이는 바로 고개를 내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우니? 용이 난데없이 용 이야기에 엄마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괜찮다. 겁먹지 마라. 착한 아이는 용이 잡아가지 않아. 아니,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럼 왜 우니? 불쌍해요. 불쌍하다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용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이상한 말을 다 하는구나. 용이 너무 불쌍해요.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뭔가 헷갈리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생일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니? 아이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산속에 사는 용이요. 용을 초대할래요. 엄마는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런 장난을 할 거니? 난 장난치는 아이는 아주 싫다. 앞으로 살 2번만 자면 아이의 생일입니다. 날짜를 헤아리던 아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들판과 산자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흰 구름이 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흰 구름 속에 산속에 사는 커다란 용이 몸을 숨기고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보자. 아이는 그렇게 결심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하루 종일 걷다 지친 아이는 나무 둥치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숲속 새들은 노랫소리가 아이의 잠을 깨웠습니다. 붉은 산 복숭아와 산딸기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매를 따먹으며 걸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골짜기에 산새가 난 듯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휘파람 새가 덤불 위를 날고 울며 잎이 무성한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까까 울었습니다. 나무 아래로 지나가면 풀잎에 맺혀있던 이슬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굉장히 깊은 숲으로 정말 용감하게 아이는 걸어가고 있군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용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아이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이상 아이라고 보겠죠. 하지만 산속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큰 소리를 내면 숲속 여기저기 산골짜기 깊은 곳까지 들릴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자.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아니 용이 나타날 거야. 용이 나타나간다 해도 아이는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는 골짜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에 사는 용아! 산에 사는 용아!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메아리 소리는 골짜기를 울리며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잠들어 있던 용이 눈을 떴습니다. 뜻밖의 소리.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은 동굴 안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야? 밖으로 나와보세요. 어린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용은 신기했습니다. 그럼요, 신기할 수밖에요. 나가볼까? 용은 기다란 몸을 움직여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구불구불 구부러진 몸통에 눈은 번쩍거리고 입은 귀밑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용은 아이 앞에 와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너냐? 그래요.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아이는 신기한 눈으로 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대하려 왔어요. 내일이 내 생일이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을 거예요. 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용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내가 가도 되겠니? 그럼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도 따돌리지도 않아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란다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친절한 말을 듣다니. 용은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의 날카로운 눈에서 따뜻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몇백 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은 신비한 빛이었습니다. 용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금까지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렇기는커녕 언제나 미움만 샀지. 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미워했어. 무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이빨을 드러내며 무서운 소리를 냈지. 하지만 오늘부터 그런 짓은 하지 않겠어.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서둘러 나무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떠내려갈 것 같아요. 용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등에 올라타. 아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용의 등 위에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좋아요. 용이 흘린 눈물 때문에 큰 비가 온 듯 했습니다. 물속에 파란 하늘과 산이 비쳤습니다. 용의 몸이 강물 위로 배처럼 떠올랐습니다. 용은 힘차게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등에 업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이대로 배가 되겠어. 배가 되어 착한 아이들을 모두 태워줘야지.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고 멋진 세상으로 만들 거야. 강 건너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용의 커다란 몸이 꼬리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용의 몸은 배 모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용이 내뿜는 콧김은 연기로 변했습니다. 용의 소리는 삐삐 하고 울리는 기적 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웅장한 검은 배가 다가오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외쳤습니다. 저기 봐! 그 아이야! 그 이상 아이라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걸. 그래, 저렇게 손을 흔드는 거 보니? 그럼요. 이 아이는 그 사람들에게서 무조건 배척을 당했던 그 용에게 정말 용감한 그런 용기를 가졌잖아요. 가져가서 또 초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용은 그동안 자기를 맨날 무서운 그런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착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를 초대하고 맛있는 것도 준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요. 세상에 보여지는 관념이 있어요.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좋다, 누구는 어떻다. 그런 것은 참 굉장히 무서운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나름마다 나름 다 다르거든요. 어느 면에서 봤을 때에는 화난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이 첫 인상이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또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노래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한 용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불 뿜어내기도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것은 어때, A는 이래 대해, B는 어때,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잠시 또 멈추고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니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이 엄청 많이 있죠. 하나를 알면 2개, 3개가 더 모르는 것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이름으로써 갇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조금은 어려웠나요?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엄마는 항시 희생해야 된다. 아이는 울어도 된다. 그런 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그 관념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겠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생각이 깨어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